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41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포르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주력만 적중이 됐었고요. 그럼 포르토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계속 그 폭우 때문에 바빴어서 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픽도 아마 목요일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투표율이나 상대 전적이나 뭐 승무패 이런 거를 배당 이런 게 다 올리질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제 배팅력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뭐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토트넘이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울버햄튼과 토트넘을 비교해봤었을 때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도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들이 많고 공격도 지금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니면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좀 좋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울버햄튼 토트넘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첼시 상대로도 좋았었던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토트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모습도 좋지 않아서 크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가 투표율이 80 거의 90% 가까이 몰렸어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지금 못하는 상황 그리고 토트넘은 보강도 잘 됐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몰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무승부까지 독식에서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 승부 투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일단은 특이사항은 없는데 사실은 원래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근데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 내일까지도 좀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승패 방향 이렇게 좀 무승부처럼 느껴지면 승패 방향이 나올 때가 좀 있고 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수비가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격은 아스톤 빌라가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자아를 활용한 역습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경기는 그래서 홈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는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패 방향에서 사실은 크리스탈 팰리스 쪽을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한데 워낙에 도깨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아스톤 빌라가 뭐 강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변으로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링가드를 활용해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에버튼은 반면에 경기력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격도 제대로 안 되고 수비도 공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에버튼이 홈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팅엄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에버튼 쪽인데 에버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노팅엄과의 경기력 차이도 적고 오히려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노팅엄이 은근히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이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과 독시픽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은 풀럼보다는 브랜트퍼드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모습들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적으로는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풀럼이 수비적으로는 브랜드포드보다 아쉽긴 하지만 스타일적인 이 두 팀을 보면 두 팀 다 압박이 좋고 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공권에서의 공격에서의 조금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은 브랜드퍼드보다는 오히려 풀럼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사실 레스터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표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지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가 이 바디가 좀 침묵은 하고는 있지만 바디를 받쳐주는 이선에서의 자원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우스햄튼이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이 공격에서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은 좋으나 이 선수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이 전방에서부터의 좀 압박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측면과 뒷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레스터가 그런 점을 살릴 수 있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많은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디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과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레스터도 이 압박을 좀 강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의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승패 방향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나올 때가 좀 있어서 투픽으로 승패를 가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오사스나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도 지우겠습니다. 일단 오사스나가 이 공격진의 능력들이나 아니면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 측면과 이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 다 좋습니다. 근데 홈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사수나죠. 그리고 원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카디스인데 오사수나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진짜 답도 없이 답답해지는 경기들이 많고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오히려 완전한 역배로 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경기에서의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들은 카디스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좋지는 않지만 역습이 좀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오사수나 상대로 이변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사수나가 어쨌든 홈에서의 모습들은 그래도 홈에서의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본머스 대 아스날인데 좀 이 경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스날이 저는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 아스날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아스날이 보여주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이 보머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수비도 답도 없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사실 이 팀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스날은 반면에 제주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제공권을 따내주는 모습들도 좋고 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선에서의 침투하는 선수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고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스날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 한 번씩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경기력은 아스날이지만 최종과 독시픽 모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베티스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요르카가 가장 아쉬운 게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받을 때, 크로스 수비를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상대 선수를 노마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베티스는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강한 팀이죠. 물론 역습도 좋지만 저는 베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측면에서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요르카가 그런 측면에서의 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레알이 그래도 어쨌든 이 개막전에서 힘겹게라도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모습들이나 반면에 셀타비고는 홈에서 그래도 좀 아쉬웠던 지난 개막전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레알이 굉장히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셀타비고가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팀이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특히나 아스파스를 활용한 모습들이나 아니면 산티미나가 이 침투하는 부분들, 레알 상대로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셀타비고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이 경기는 레알인 것 같습니다. 셀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리즈 대 첼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첼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 토트넘 상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던 부분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라서 지금 리즈가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하피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첼시와 같이 이렇게 수비가 단단한 팀들 상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웨스트햄이 홈일 때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공권 말고는 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비도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또 이 브라이튼 상대로 전적에서의 굉장히 약했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를 처음에 웨스트햄 쪽을 생각을 했다가 지금 브라이튼의 도깨비적인 모습들이나 아니면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브라이튼이 더 좋은 상황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브라이튼이 앞선다면 이거는 브라이튼 사이드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빌바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빌바오가 홈일 때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경기는 빌바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부터는 좀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빌바오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역시 무승부를 많이 하는 빌바오답게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무승부가 보일 때는 빌바오가 무승부가 또 안 나올 때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빌바오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시아가 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부터는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빌바오가 결정력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윌리엄스를 활용한 이 역습 플레이도 좋고 세트피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빌바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에선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냥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아틀레티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 때의 모습들 보면 역습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이 비아레알의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좀 있는 팀이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아틀레티코, 원정에서의 비아레알,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서 이 경기를 아틀레티코가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이 소시에다드가 뭐 밸런스적인 부분도 좋고 좋은 팀이지만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이긴 한데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때 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완전 뜬금없는 이변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경기 내용들을 보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괜찮은 부분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부터 흐름이 좋았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때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 독식에서는 레알 경기를 좀 정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의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포르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